지난해 통영 욕지도에서 있었던 관광 모노레일 탈선 사고와 관련해 국립과학수사연구원이 기계적 결함을 원인으로 밝혔습니다. 경남에서는 24일 0시 기준 25,067명이 코로나19 신규 확진 판정을 받았습니다. 재택치료는 16만 명, 위중증 환자는 39명으로 집계됐습니다. 코로나19 장기화로 경제적 어려움을 겪고 있는 소상공인들에게도 다시 봄이 찾아왔습니다. 이들의 이야기 영상 리포트로 만나봅니다. 이달 초 경북과 강원에서 발생한 동해안 산불로 400명의 삶의 터전을 잃었습니다. 경상남도뿐 아니라 전국에서 운정의 손길을 전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헬로티비 경남 뉴스입니다. 경남에서는 24일 0시 기준 모두 25,067명의 코로나19 신규 확진자가 발생했습니다. 지역별로는 창원이 9,587명, 김해 3,608명, 진주 2,546명, 양산 2,449명 등입니다. 현재 경남에서 재택 치료를 하고 있는 사람은 16만 4천여 명이며 위중증 환자는 39명인 것으로 집계됐습니다. 최근 사망자도 꾸준히 발생하고 있습니다. 지난 16일부터 23일까지 코로나19 확진자 50대에서 90대 사이 32명이 숨졌습니다. 코로나로 힘들지 않은 곳 없다고는 하지만 무엇보다 경제적 타격을 입고 있는 소상공인들의 아픔은 말로 표현할 수가 없죠. 그래도 꽃이 피고 봄이 찾아왔습니다. 올봄에는 환한 봄꽃처럼 좋은 일만 가득하셨으면 좋겠는데요. 백찬욱 촬영기자의 영상 리포트 함께 보시죠. 한참을 텅 빈 홀에서 창밖을 바라보다 이러면 안 되지. 이내 마음을 추스르고 음식을 준비합니다. 오늘은 몇 테이블이나 오시려나? 그러나 연일 경신하는 확진자 소식. 새로운 집단 감염이 계속해서 발생하고 있습니다. 그동안 어떻게 지내셨어요? 이제 정말 암울한 시기가 된 게 식당을 운영하는 입장에서는 내가 코로나에 다시 걸릴까 봐 걱정도 되고, 그렇다고 식당을 안 하자니 생업에는 모든 게 안 되고 이러다 보니까 그러한 두려움도 있고 걱정도 있고, 그러면서 매출도 손님이 와도 걱정이고 안 와도 걱정이고, 이제 그런 생활이 지금까지 연장이 되고 있는 것 같아요. 2년 동안 매출은 떨어질 대로 떨어졌고 오늘도 하염없는 기다림의 연속입니다. 그동안 많이 힘드셨죠? 이 삶이 너무 무기력해지는 거예요. 매출이 줄어서 생활이 어렵고 장사가 안 되고 코로나로 인한 어떤 그 두려움도 우리가 이제 손님을 맞이해야 되니까 그런 두려움 모든 게 겹쳐지다 보니까 제가 이제 삶에 무기력해지면서 희망을 이제 갖지 못한 그런 생활을 하다 보니까 이제 정말 너무나 힘든 그런 시기였던 것 같아요. 그렇게 2년이란 세월을 돌아 다시 봄은 찾아왔습니다. 이번 봄은 이전과는 달라지겠죠. 사장님, 다시 봄을 맞은 마음 어떠세요? 또 내년에 다시 찾아오는 봄을 기대할지는 모르겠지만 현재까지는 이제 올 봄에는 좀 활짝 웃으면서 좀 모두가 다 좀 행복한 그런 시기가 돌아오지 않을까 하는 희망이죠. 바람이고. 어느 때보다 기다려지는 2022년의 봄. 올봄 코로나의 종식 소식이 들려오길. 오랜 시간을 견디며 자신의 길을 묵묵히 걸어온 많은 이들의 마음에 다시 힘을 내보자는 용기의 꽃이 피어나길 바라고 또 바라봅니다. 지난 4일 경북과 강원 지역에서 발생한 동해안 산불로 인해 400명이 넘는 사람들이 삶의 터전을 잃었습니다. 산불 피해를 입은 이재민들을 위한 온정의 손길이 전국에서 이어지고 있는데요.
네, 지역 시민들을 비롯한 기업과 지자체 모두 한마음 한뜻으로 화마가 핥힌 상처를 보듬고 있습니다. 정호석 기자가 전해드립니다. 울진 시민 여러분과 함께한 국민이 있으니 빠른 복구가 될 것으로 믿습니다. 여러분 사랑합니다. 지난 15일 익명의 80대 노인이 서산시 사회복지과를 방문해 남긴 편지입니다. 산불 발생 지역 주민들을 위해 써달라며 1,000만 원 상당의 수표도 함께 전했습니다. 요양보호사로 알려진 이 어르신의 익명 기부는 이번이 처음이 아닙니다. 이 어르신께서는 이번 기부 말고도 코로나19가 발생한 2020년도부터 지금까지 한 4차례에 걸쳐 가지고 330여만 원의 성금을 이렇게 기부를 해주셨습니다. 지난 17년 화재로 인해 공장이 모두 불에 탔던 한 기업체는 직원들의 자발적인 참여로 3천만 원의 성금을 모았습니다. 저희 비추로셀도 그런 공장에 전소되는 아픔을 겪고 일어났습니다. 동해안 산불의 피해를 입으신 많은 주민들분들도 분명히 일어나실 수 있다 생각을 하고요. 하루빨리 정상적으로 복구하셔서 정상 생활로 돌아가시기를 간절히 기원하겠습니다. 지난 대선에서 확연히 갈렸던 전국의 민심도 산불 복구를 위해 한마음 한뜻으로 뭉쳤습니다. 전남 순천시가 1억 1,000만 원 상당의 물품과 기부금을 전달한 데 이어 경남도청, 제주도의회, 인천시의회, 충남도의회 등 전국 곳곳에서 기부 행렬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현재까지 사회복지 공동모금회로 전달된 기부 금액은 약 110억 원에 달합니다. 산불 피해를 입은 강원 동해안과 경북 울진 지역 주민들을 위한 성금 모금은 이달 말까지 진행됩니다. 우리 국민 여러분들의 소중한 나눔이 커다란 시리에 빠져 있는 분들에게 다시금 일어날 수 있는 꿈과 용기로 전달될 수 있도록 적극적인 참여와 관심 부탁드리겠습니다. 일주일 넘게 계속된 이번 동해안 산불은 여의도 면적 22배에 달하는 산림을 태우고 3조 원가량의 재산 피해를 남겼습니다. 지역을 뛰어넘는 도움의 손길이 이재민들에게 새로운 희망이 되고 있습니다. 헬로티비 뉴스 정호석입니다. 이제 본격적인 봄을 맞아 주말 봄나들이 계획하시는 분들이 많으실 겁니다. 동해안도 각광받는 관광지였는데요. 이달 초에 발생한 대형 산불 때문에 숙박업소마다 예약 취소가 잇따르고 있다고 합니다. 재난을 당한 곳에 선뜻 놀러가기 어렵다는 심리 때문이라는 분석이 나오는데요. 그런데 산불 피해 지역에서는 오히려 많이 놀러 오기를 바라고 있다고 합니다. 관광객 감소로 지역 경제가 더 침체되지 않을까 하는 우려 때문인데요. 현지에서는 고 이스트라는 이름으로 산불 피해 지역 방문 캠페인을 벌일 예정이라고 합니다. 산불 피해 지역에는 관광지를 중심으로 아직도 참혹했던 흔적들이 남아있는데요. 산불에 대한 경각심을 일깨울 수 있는 기회를 삼으면서 동시에 피해 주민들을 응원하는 의미로 봄나들이를 떠나보시면 어떨까요? 지금까지 데일리 브리핑이었습니다. 지난해 통영 욕지도에서 있었던 관광 모노레일 탈선 사고와 관련해 국립과학수사연구원이 기계적 결함을 원인으로 밝혔습니다. 통영경찰서는 국과수 현장 감식 결과 모노레일 차량 하부와 레일을 잇는 부속품이 일부 마모된 것을 확인했다고 밝혔습니다. 이어서 이 부속품이 레일과 제대로 맞물리지 않아 마찰이 생긴 데다 해당 사고 구간에서 가속하면서 탈선한 것으로 보인다고 전했습니다. 경찰은 국과수 감식 결과를 토대로 사고 책임을 규명할 계획입니다. 한편 지난해 11월 28일 통영 욕지도에서 관광 모노레일이 탈선해 추락하면서 모두 8명이 다쳤습니다. 네, 오주호 아나운서, 유네스코 하면 어떤 게 가장 먼저 떠오르시나요? 네, 아무래도 유네스코 하면 세계문화유산을 지정하고 또 관리하는 모습이 제일 먼저 떠오르는데요. 네, 유네스코 세계유산을 지정하기도 하지만 도시 간 협력을 통해 다양한 분야의 발전을 이끌어내는 유네스코 창의도시 네트워크 사업도 함께 하고 있습니다. 김혜 씨가 경남에서는 3번째로 이 유네스코 창의도시에 가입하고 선포식을 가졌는데요. 금관과의 본고장인 김해에서 가야 토기의 명맥을 이어오고 있는 도자 문화의 경쟁력을 세계적으로 인정받은 셈인데요. 자세한 내용 김해시 문화예술과 김차영 과장 연결해서 들어보겠습니다. 네, 안녕하십니까. 먼저 본인 소개 부탁드립니다. 예, 저는 김해시 문화예술과장 김차영입니다. 반갑습니다. 네, 먼저 김해 유네스코 창의도시 선정 축하드립니다. 그런데 이 유네스코 창의도시가 시민들에게는 조금 생소한 게 사실인데요. 구체적으로 어떤 내용인지 먼저 자세하게 설명 부탁드립니다.
예, 감사드리고 예. 유네스코는 다 아실 겁니다. 그 유네스코 창의도시 네트워크라는 것은 2004년도에 유네스코에서 도시의 문화적 자산과 창의력에 기초해서 문화산업을 육성하고 도시 간 협력을 통해서 문화 다양성을 정진하고 지속 가능한 도시 발전을 장려하는 국제 네트워크를 말하는 겁니다. 거기에 저희들 가입이 된 겁니다. 유네스코 창의도시에도 여러 분야가 있다고 들었습니다. 이번에 김해 씨가 선정된 분야는 어떤 분야인지 말씀해 주시죠. 총 7개 분야가 있습니다. 문학, 음악, 미식, 음식, 디자인, 미디어 아트 이런 게 저희들은 7개 분야 중에서 공예와 민속예술 분야입니다. 유네스코 창의도시로 선정되기까지 많은 우여곡절이 있었다고요. 많은 어려움을 뚫고 김해시가 선정될 수 있었던 그 경쟁력 어디에 있었다고 보십니까? 저희들 한 번 떨어지고 두 번째 신청회가 된 거고요. 예, 저희들은 가야토기에서 분청 사기까지 도예의 전통과 클레아크 김해미술관, 분청 도자박물관, 분청 도자 전시판매관 등 도자 관련 공예 관련 시설들이 있습니다. 그리고 또 공예 분야에는 22년 동안 연속해서 경남 공예품 대전에서 최우수 기관으로 선정될 만큼 기술과 이제 시설이 풍부합니다. 이러한 도자 중심의 우수한 또 공예 자산이 있어서 창의 도시로 선정될 수 있었던 것 같습니다. 네, 유네스코 창의도시에 선정된 김해 씨의 앞으로 계획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죠. 예, 올해는 4월에 조례 제정으로 제도적 기반을 우선 마련하고 유네스코 창의도시 지정과 우리시 창의자산을 널리 홍보해서 창의도시 발전 계획을 수립하는 데 주력할 예정입니다. 우리시는 공예 중심으로 가입을 했지만 가야금과 김해 오광대 등 민속예술 자산도 우수하기 때문에 공예와 민속 분야를 함께 육성시켜 나갈 예정이고요. 공예와 민속예술 관계자, 시민 등의 의견을 전문가 용역에도 반영해서 창의도시 발전 계획을 올해 수립하고 향후 실천해 나갈 계획입니다. 장기적으로도 접근성을 강화해서 시민들이 체감하고 즐길 수 있는 삶의 문화로 만들어가고자 합니다. 네, 오늘 말씀 감사합니다. 예, 감사합니다. 지금까지 김해시 문화예술과 김차영 과장이었습니다. 더불어민주당 경남도 의원과 함안군 의원들이 최근 제기된 함안군의 특혜성 토지 용도 변경 의혹에 대해 수사를 촉구했습니다. 이들은 24일 오후 경남도 의회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함안군 특혜성 토지 용도 변경 의혹에 대해 수사기관의 투명하고 철저한 수사와 함안군의 명확한 입장을 촉구한다고 밝혔습니다. 이어서 군은 해당 의혹에 대해 수사기관의 수사 의뢰를 요청하고 지방의원들은 명명백백히 진실규명이 될 때까지 군민들과 함께하겠다고 전했습니다. 한편 최근 함안에서는 군 도시계획위원회가 분과위원장과 고위공무원의 땅을 개발이 가능하도록 용도 변경해줬다는 의혹이 제기되면서 논란이 일고 있습니다. 노동부 부산지방고용노동청과 양산지청이 지난 23일 급성 중독이 발생한 김해 자동차 부품 제조업체 대흥 R&T 사업장을 압수수색했습니다. 오전 9시 시작된 압수수색은 12시간 30분 만인 밤 9시 30분쯤 끝났습니다. 급성 중독과 관련해 노동부는 압수수색 자료를 토대로 중대재해처벌법 여부를 검토할 계획입니다. 불법으로 폐기물을 처리한 업체가 경상남도 특별사법경찰에 덜미를 잡혔습니다. 경남도 특사경과 지자체가 폐기물 불법 처리 행위를 단속한 결과 모두 15개소를 적발해 2개소를 기소 의견으로 검찰 송치하고 13개소를 수사 중이라고 밝혔습니다. 공사장 폐기물 등을 무단 반입해 무허가 폐기물 처리업을 운영하거나 폐수, 방류, 농재 폐기물을 불법 매립한 사례 등입니다. 한편 폐기물 불법 처리 행위 단속은 지난 1월 17일부터 이달 16일까지 이루어졌습니다. 김해 주촌에서 삼계까지 한 번에 갈 수 있는 도로가 올해 안에 개통될 예정입니다. 김해시는 24일 국도 58호선 무계 3개 건설공사 구간의 절반인 주촌 3개 교차로의 공사기간을 당겨 오는 12월 말 개통할 예정이라고 밝혔습니다. 이 도로가 개통되면 출퇴근 시간 집중되는 교통량이 분산되면서 주촌에서 3계까지 최소 10분 이상 단축될 것으로 보입니다. 또 서부 지역과 북부 지역 간 국도 연계를 통해 기업체 물류 비용 절감으로 지역 경제 활성화 효과도 있을 것으로 기대됩니다. 이상으로 뉴스를 마칩니다. 함께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